때는 1873년 4월 어느 한 전시회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와. 식당의 그림이라고 전시회를 열어? 이 말은 어떤 비평가가 한 작품을 보고 한 이야기야. 미완성이라는 조롱의 의도가 들어있었지. 만약 너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짜증났을 거야. 그런데 저 작가는 그런 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전시회를 열었어. 그 사람이 바로 인상주의의 창시자이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가 모네의 이야기야. 그렇다면 왜 비평가는 모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게. 이 그림이 전시된 당시에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극사실주의 기법이 유행했었어. 그런데 모네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려서 국제적으로 선명히 남는 그림을 전시했으니 사람들이 날로 먹는다고 얘기해. 1840년 11월 모네는 노르망디의 휴양지 르아브르에서 태어났어. 어려서부터 고독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모네는 10대에 이미 카리커처나 추상화를 그려서 용돈을 벌었을 정도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 그러다 우연히 풍경화가 요즘 불행을 알게 되었고 그의 영향으로 르아브르의 바다를 즐겨 그리면서 모네는 이러한 결심을 했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눈을 덮고 있던 베일이 벗겨진 듯 내 눈이 열렸다. 화가로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자연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어. 처음에 그의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결국 부족한 살림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파리로 보내주셨어. 1862년 모네는 그림을 배우기 위해 글레이르 화실에 입학했어. 그곳에선 훗날 인상주의 화가로 함께할 화가인 르누아르 바지요 시슬레를 만났어. 그러나 그는 곧 화실을 그만두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 모네는 바지요에게 신세를 지며 그의 화실에서 지냈어. 그때 우연히 옆 화실에 등장했던 화가 들라크루의 화실이었는데 모네와 바지요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작업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 어느 날 모네는 화가와 모델 사이로 만난 카미오와 사랑에 빠지게 돼.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 카미오의 초록 드레스의 여인이야. 그 그림이었다고? 대박 쩐다. 살롱 전에 출품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인데 카미오의 우아한 모습은 의외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모네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어.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당시 사람들이 무명 화가였던 모네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화가 마네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대. 마네는 이를 알고 모네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 가명을 비슷하게 지은 화가란 생각에 한동안 모네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일화가 있지. 진짜? 아무튼 그렇게 카미오는 임신을 하게 되고 모네와 카미오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고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먹을 것이 떨어져 밥을 굶는 날이 많았어. 그러다 순간의 기적처럼 그림이 팔려 끼니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시절이었지. 이때 쓴 모네의 편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줄래? 내 그림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까? 이제 명성을 기대하는 것 따윈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모든 것이 아름다움에 난 여전히 불살살이고 오늘도 부모의 아들 카미오와 작품을 그냥 이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카미오와 아들 장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 모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어. 그럼에도 세 가족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어? 혹시? 미술관이야. 그냥 여기저기서. 맞아. 이거는 이 작품은 모네 하면 떠오르는 작품 중에 하나야. 여기 작품에 있는 여인과 아이가 바로 모네 아내가 모델이었던 카미오와 그 아들 장.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아내 카미오를 정말 사랑했어. 그녀는 모네에게 많은 이상으로 창작을 이루어주고 속기하는 이주였어. 이맘때쯤 일부 수식가들과 화생들이 적극적으로 그의 그림을 구매하면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상황을 영화게 되었어. 모네의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 그러나 오래
갱년기로 인해 모네는 다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 모네의 그림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주는 사업가 에미네스 오슈데가 사업을 크게 실패했거든. 그의 가정은 큰 빚을 지고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그로 인해 그의 아내 알리스와 6아이들이 발견되었어. 이를 안 모네와 카미유는 그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자신들이 사는 집에 아이들이 들어와 살도록 배려해 주었어. 그러던 중 원래 몸이 약했던 카미유가 병에 들었어. 좋아하는 모델 일을 물로 산책 다니는 일도 힘들어했고 방석에 누워지는 일이 많아졌지. 또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모네의 집에 얹혀 살게 된 알리스는 바쁜 카미유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면서 아이들도 잘 돌봤는데 이런 그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카미유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 알리스가 곁에서 도와주니 너무나 좋았지만 바쁜 지붕 아래서 남편과 알리스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적잖이 신경이 쓰였거든. 그래서인지 카미유는 몸이 조금 나아졌을 때 무리해서 아이를 가졌어. 아이는 겨우 해산했지만 그녀는 방석에 누워 지내다 끝내 일어나지 못했어. 그때 당시 카미유의 나이는 32살의 젊은 나이였지. 모네는 세상 모두를 잃은 듯 슬퍼했어. 자신의 사랑을 받아준 이후로 카미유는 젊은 날 오랜 굶주림의 생활을 견뎌야 했거든. 이제 서서히 모네가 이름을 알려 죽으면 살만한 때가 됐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모네는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포기했어. 무조건 그림을 팔아야 했기에 그간 잘 안 그리던 꽃 그림을 여러 점 그렸고 호상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살롱전 출품을 위한 그림을 루바프르의 생강으로 입선했는데 이 그림은 그의 전형적인 스타일과 달리 훨씬 부드럽고 우아한 풍경화였어. 살롱전 주류 비평가들에게도 일제히 호평받았고 그의 실력을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선입견도 단숨에 사라졌지. 하지만 이는 그간 인상주의를 함께한 동물 화가들을 배신하는 일이었어. 그래서 소식을 들은 드반은 화가 나서 모네의 부고를 알리는 글을 신문에 실었고 이 일을 계기로 모네의 그림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어. 그만큼 모네에게는 카미유를 잃은 슬픔과 그간의 지책감이 컸던 것 같아. 경제적인 상황이 점차 나아질 때쯤 알리스의 남편이 재기가 불가능해졌고 모네는 알리스의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아이들로 들이고 알리스의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둘이서 결혼을 하게 돼. 그 후 모네는 지베르니에 정착하며 노르망디와 성향 여행을 혼자 다니며 바다와 또 주변 나무 건축더미 같은 곳을 테마로 한 인상적인 일이 있어. 이때쯤 세상도 변화하기 시작했어. 인상파 작품들을 미국의 대형 박물 전시회에 전시하면서 인상파 그림은 미국에 널리 알려지게. 이후 인상파 그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파리 여름도 바뀌게 됐어. 그렇기에 이제 모네는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인상파 그림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지. 이맘때쯤 모네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그림 수련이 탄생하는데 재미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정원을 바꾸던 모네는 이후 점점 본격적으로 정원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는 연못에 연꽃을 피우며 시시락각 변하는 수면의 빛깔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모네는 이런 말을 했지.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마법처럼 내 연못이 깨어났다. 그 마법이 흘린 듯 나는 탤런트와 불을 잡았다. 지금까지도 그보다 더 멋진 노래를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모네는 연꽃 작품만 약 250점을 그렸다고 해.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기도 하지. 얼마 안 가 갑자기 그의 두 번째 아내 알리스와 큰 아들 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상실감으로 큰 고통을 겪게 돼. 그때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정원을 계속 그렸어. 그렇게 말년에 남긴 대작이 바로 수련연작이야. 모네는 수련연작을 세계 1차 대전 종전이 선언된 1918년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로 작품 2점을 국가에 기증하게 돼. 그의 뜻을 높이 산 당시
총리 클레 망소는 이 프로젝트를 확대해 총 8점 대작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어. 그렇게 하여 총 길이 무려 100m에 달하는 거대한 연작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거지. 공밀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예전과 같은 감각적이고 강렬한 빛을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능숙한 기량으로 보자는 빛과 색의 향연이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어. 옆에 모네는 수련을 마지막으로 1926년 생을 마감하게 된. 지금은 인상주의 대표 화가로 유명한 작품이 남겼지만 당시에는 오랜 세월 고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다면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뭐가 때문이었을까? 넌 모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모네는 어렸을 때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눈을 덮고 있던 매일이 밖에 보는 내 눈을 열렸다. 화가로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내 운명을 결정하기 신명했다. 라고 말을 한 걸 기억해? 이 경험이 모네에게 자신이 앞으로 그려야 할 것은 바로 빛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 이는 모네가 인생의 총을 깨달은 순간이지. 여러 독립화가들이 자기 그림의 정체성을 찾아 모색하는 동안에도 모네는 오직 빛을 그리는 일만 놀고 있어. 길을 헤매지 않고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을 주는 강력한 힘이야. 어릴 때 소명을 찾아보기에 모네는 남다른 힘을 찾아왔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소명은 그냥 독서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포착해야만 깨달을 수 있어. 우리 그림만 생각하는 모네였기에 자기 주위를 스쳐지나가던 소명을 보고 있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분명 보일 거야. 그러니 그 소명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다양한 것들을